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장마가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내네요. 쏟아지고 있고 또 습해지고 있네요. 하여튼 여러분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실 때.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 끌리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더라. 말투가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중에 상대가 말을 끊고 들어오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에 능숙한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절대 끊지 않죠. 2, 3초 기다리고 그 후에 대답을 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대화에 능숙한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대화 중간중간 상대 이름을 넣어서 대화를 이어가고요. 세 번째는 상대를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칭찬하기보다는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죠. 이렇게 하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나와 상대방을 우리라고 묶어서 호칭을 하면은 작은 표현의 변화를 통해서 큰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것을 최우선시하더라.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은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받기 위한 거죠. 고민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지 못해도 사람들은 공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따라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따랐으면은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말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참고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좀 보니까 또 요즘 매장이 북적북적하다. 갤럭시 그 폴드 7하고 플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 Z 시리즈가 사전 예약 시작과 함께 흥행 조짐을 좀 보이는데,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가입자 수 급감, 그리고 단통법 폐지 등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서 3사 유통업계 전반에 고객 징탈전이 불붙어요. 부산 진구 롯데백화점이죠. 그 지하 1층에 삼성전자 팝업 스토어에 보면 평일임에도 더 얇고 더 가벼워진 갤럭시 Z 폴드 플립 7, 이 실물을 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식사하러 갔다가 매장을 찾았다는 김모 씨도 갤럭시는 중년폰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폴드 7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무게도 가볍고 힌지 부분 등의 완성도가 높아서 한번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전 예약 혜택을 비교해 봐야겠다.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네요. 팝업 매장에만 하루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방문할 정도인가 봐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뜨거운 거죠. 그리고 개점 이후로 첫 주말인 지난 12일, 13일에 하루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내방했을 거고, 삼성전자 매니저도 직원 5명과 본사팀 스태프까지 동원해서 하여튼 응대할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내방을 한답니다. 가전 매장이 있는 6층, 식당가 있는 9층, 삼성전자 매장에서도 반응이 좋다. 이 매장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단 사흘간 이뤄진 사전 예약 건수만 약 11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갤럭시 Z 사전 판매에 나선 다른 유통업체 소속 가전 그 바이어도 이 무게나 두께 등이 개선되다 보니 특히 폴드 7에 대한 고객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일부 색상은 예상 판매 수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어서 물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 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번 신작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폴드 7 조건을 봐달라. 이통사가 나을까 아니면 자급제가 나을까,
하여튼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단통법 폐지랑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이 통사 간의 가입자 쟁탈전이 심화됩니다. 시장 지형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공시지원급 상한제 등 규제가 있었으나 오는 20일부터 이런 제한이 사라지고 있고 판매점이 할인 조건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Z 시리즈 공시지원금 규모만 봐도 3사 모두 50만원대로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고객들은 사전 예약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조건과 그 단통법 폐지 이후에 조건을 비교하면서 탐색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전 예약 기간에는 판매처에 따라서 더블 스토리지 그리고 스마트워치 할인 쿠폰,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잘 없는 편인데 올 초 갤럭시 S25 출시 때와 견줘서 견줘봐도 2배 수준입니다. 그 자급제랑 알뜰폰 요금제를 고수하던 그런 실속파도 기존에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고민을 할 것 같네요. 이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매한다면 실구매가보다 최종 그 금액 산출 과정을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젠서랑 중국 재진출을 또 선언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미래가 매우 유망한 회사들입니다. 16일이죠. 중국 베이징 만다린 오리엔탈 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젠슨왕이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 GDDR 그리고 LPDDR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AI 인프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메모리 3사 모두 엔비디아의 훌륭한 파트너인 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날 그 개막에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찾았어요. 그래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고 전 세계 매체 30여 곳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는 엔비디아의 초청을 받아서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참석을 했다 하네요. 이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은 황 CEO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을 했네요. 보니까 호텔의 안뜰과 실내로 오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1시간 50분가량 질의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전 개막식 행사에서는 중국 전통 의상이죠. 당복을 입고 연설 일부를 중국어로 해서 화제를 모았던 황 CEO가 오후에는 기자회견 장소도 중국식 가옥구조의 호텔을 택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자들의 관심은 H20 수출 재개에 집중이 됐고 젠슨왕도 중국 관영 매체 중국 CCTV에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H20이 중국 수출을 승리했다는 소식을 직접 전했고 H20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반도체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AI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하면서 수출을 금지했죠. 황 CEO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H20 재고를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다. H20은 오늘날 엔비디아 제품 중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메모리 대역폭은 여전히 매우 뛰어나다. H20이 중국 시장에서 여전한 경쟁력이 있고 즉각적인 수익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중국 방문 전에 이뤄진 트럼프와의 그 면담 공개도 일부 공개했네요. 기자의 그 워싱턴은 당신의 중국 방문 계획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4조 달러 시장 가치 달성을 축하하면서 좋은 여행이 되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젠스랑 덕분에 H20이 팔리면 삼성도 덕을 볼 것 같습니다. 빨리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로부터 승인 소식이 들리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